자, 이번 시간에는 3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 문제도 빈칸 추론 문제이기 때문에 앞에서 했듯이 글의 전개를 차근차근히 정리하면서 요지를 파악해 보도록 하죠. 자, we are now 다음 빈칸 나온 다음에 instead of the other way around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에는 땡땡을 하고 있다. instead of 뭐 대신에라든가 the other way around 다른 주변의 다른 방식 대신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다고 이제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문장의 빈칸은 거의 10중8구 요지가 가깝기 때문에 뒤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요지를 파악해 보도록 하죠. Perhaps the clearest way to see this is to look at changes in the biomass 하이폰 찍고 the total worldwide weight of mammals,라고 했습니다. 제 동사는 is가 여기 있으니까요. 주어는 이 앞이겠죠. perhaps는 아마라는 부사니까 빼겠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 어떤 방법이냐면 이것을 보는 방법. 그렇죠? 자, 이것이 아마 이 빈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알아보는 가장 명확한 방법은 바로 to look at, 보는 거죠. 그렇죠? 이게 보호입니다. to 부정사가 보호예요. 뭘 보냐? change in the biomass입니다. 바이오매스가 뭔지 모르겠죠. 그렇죠? 원래 직역을 하면 바이오 생명이고 매스는 질량이에요. 생물량이라는 건데 우리가 모를 것 같으니까 하이폰을 찍어주고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이 생물량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the total worldwide weight 전체의 전 세계의 무게의 총합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어떤 것의 총합이냐? 머머스는 포유류예요. 우리 젖을 먹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우리 포유류라고 하죠. 그렇죠? 포유류의 총합의 변화를 보는 것이 바로 이 빈칸을 알아내는 방법이다 라고 하니까 일단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포유류의 생물량 변화를 이제 관찰을 하면은 이 빈칸을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A long time ago. 과거부터 나오네요. 과거에는 아주 먼 옛날에는 all of us human together probably weighted only about 2/3 as much as all the bison in North America and less than 1/8 as much as all the elephant in Africa 라고 했어요. 자, 먼저 동사부터 찾아보자면 여기서는 weight이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무게가 나가다라는 뜻이고요. 주어는 all부터 human together까지 되겠죠. 인간의 모든 총합을 합친 무게가 오직 about 대략이죠. 약 2/3. 자, 이렇게 기수를 쓰고 서수를 쓰면은 분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기수는 1, 2, 3, 4 이렇게 나가는 걸 기수라고 하는 거고 서수라는 거는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나가는 걸 우리가 서수라고 말합니다. 자, 그 분모를 우리가 서수를 쓰고 그다음에 분자를 기수로 표현을 하면 돼요. 자, 2/3니까 3분의 2인데 뭐의 3분의 2냐면 as much as all the bison은 밑에 나와 있나요? 네, 들소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네, 들소. 북미에는 들소 무게의 3분의 2밖에 안 됐습니다. 정리해야겠죠? 과거에는 이 인간의 무게 총량은 북미 들소 무게의 총량의 3분의 2밖에 안 됐어요. 인간이 되게 적었네요. 그렇죠? 근데 그 끝난 게 아니라 and로 나와서 또 다른 예시를 또 줍니다. less than 그럼 이하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1/8 이번에도 분수 표현 대상이네. 1/8이니까 8분의 1이에요. 그렇죠? 8분의 1의 무게밖에 안 나갔습니다. 뭐에? all the elephants in Africa 아프리카에 사는 아프리카 코끼리의 이 무게의 총량이 몇 퍼센트? 네, 바로 8분의 1 맞죠? 네, 8분의 1 무게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굉장히 수가 적었고 오히려 동물들의 수가 되게 많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빈칸을 추론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버시라는 게 나왔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In the industrial era, our population exploded and we killed bison and elephant at industrial scale and in terrible numbers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in 전치사구 등장했고
에라까지 잘라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에라는 산업혁명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인류의 인구, 인간이겠죠? 인간의 인구가 explode, 폭발합니다. 급증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인간은 killed bison and elephant, 들소랑 코끼리도 죽여버려요. 근데 어떻게 죽이냐? And industrial scale, industrial은 여기서는 엄청난 스케일을 말합니다. 엄청난 양으로 죽이고 in terrible number, 그렇죠? 엄청나게 끔찍한 수를 학살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자, 그 아주 먼 과거 말고 이번에는 산업혁명 시대 변화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인간 무게의 총량이 이렇게 적었지만 산업혁명 시대에 인간의 수는 급증을 했고 들소와 코끼리는 학살당했기 때문에 수가 급감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바뀔까 볼까요? The balance shifted greatly as a result. 그쵸? 이 균형이 shift 바뀌죠. 어떻게? Greatly, 아주 급격하게 바뀝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오늘날의 at present라고 되죠. 자, 오늘날에는 어떻게 바뀌었냐? 이 바이오매스의 변화를 봅시다. We human weighed more than 350 times as much as all bison and elephant put together. 자, 이번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인간의 총량은 이번에는 북미 들소와 아프리카 코끼리를 모두 합친 무게, 길이의 모두 합친 총량의 350배가 됩니다. 아주 옛날에는 인간이 적었지만 이번에는 북미 들소와 아프리카 코끼리 다 합쳐도 인간의 무게가 350배나 더 많아졌어요. 그렇죠?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보죠. We weighed over 10 times more than all of the wild mammals combined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또 무게가 나가는데요. 이번에는 10 times니까 10배의 무게가 나갑니다. more than은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뭐 이상이냐면 모든 지구상에 있는 wild mammals combined. 그래서 combine 합치다란 분사예요. 그렇죠? 자, 여기는 특이하게 후치수식을 했네요. 분사가. 자, 야생 포유류의 무게를 다 합친, 지구상의 모든 야생 포유류의 무게 합친 거에 10배예요. 북미 들소와 아프리카 코끼리 외에도 지구상의 모든 야생 동물의 무게의 총합의 몇 배? 10배입니다. 인간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졌죠. 그렇죠? 자, 이런 변화는 여기서 정리를 해보자면 누가 만들었을까요? 네, 인간이 만든 거예요. 우리는 흔히 자연에 인간이 적응한다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 생물량의 총합을 변화를 봤을 때는 인간이 자연을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인간이 자연을 강제로 어떻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정말 마지막까지 그런 얘기가 등장하는지 보겠습니다. And 그리고 if we add it all the mammals we've domesticated 찍고 cattle, sheep, pigs, horse, and so on, the comparison becomes truly ridiculous 라고 했습니다. 콜론이 나왔으니까 문제가 끝나지 않았지만 잘라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라는 뜻이죠. 우리가 add 더한다면 이 되겠죠. 뭘 더하냐? all the mammals, 모든 포유류를 다 더해요. 어떤 포유류냐면 저기서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목적격 관대 생략. 자, mammals니까 네, 동물이니까 사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which 같은 게 생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은 that. domesticat이라는 단어 형광펜. domesticat은 원래 뭐 가정이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가축화하다, 사육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사육하는 모든 포유류를 또 합친다면 인간과 인간이 기르는 모든 포유류의 양을 합친다면 자, 여기서는 이제 domesticat이라는 단어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하이폰을 찍고 이게 뭔지 설명을 해줘요. cattle은 소고요, sheep은 양이고, pig은 돼지죠. 그 다음에 horse는 말이고, and so on은 등등등이라는 수거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더한다면은 이 되겠죠. if 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덩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 더해봤을 때라는 뜻이겠죠. 자, 인간의 총량 플러스 인간이
기른 포유류 총량을 합친 것은 어떻게 되냐면 the comparison becomes truly ridiculous. 그 비교는 become 됩니다. truly ridiculous. ridiculous의 형광펜 쳐주시고 우스꽝스럽다라는 뜻인데 이건 터무니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말도 안 된다는 뜻이겠죠. 이게 어떻게 말이 안 되는지는 이 콜론을 찍고 설명이 나갑니다. We and our tamed animals now represent 97% of the Earth's mammalian biomass라고 했습니다. 저기서는 represent가 동사죠, 그렇죠? 보여주다, 해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와 여기서 위는 인간이죠, 그렇죠? 인간과 우리가 tame이라는 단어 형광펜. tame은 앞에서 말한 domesticate랑 유사해요. tame은 길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길들인 이 동물들의 합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뭘 나타내고 있냐면 97%에 해당한다 이거죠. 어디에? 모든 지구상의 마말리아니까 포유류 개를 말하는 거예요. 포유류 모든 포유류의 총량의 97%에 달합니다. 엄청납니다, 그렇죠? 이 지구상의 모든 포유류 총량의 97%를 차지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갑자기 선생님 인간의 기른 포유류 이거 동물인데 지금 앞에서는 인간과 동물을 비교했는데 여기 동물을 왜 넣었나요? 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동물이 아니라 인간이 길렀다는 게 더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인간이 자연에 인위적으로 영향을 준 거죠, 그렇죠? 이 동물들이 인간이 기른 동물들은 자연 번식을 한 게 아니라 인간이 인위적으로 키웠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영향력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인간 자체의 영향력, 인간의 영향력, 뭐에 대한? 자연에 대한 영향력을 말하는 거죠. 자, 이 영향력이 얼마나 차지하는 거예요? 97%를 차지했으니까 인간이 사실은 자연에 적응한다기보다는 인간이 자연을 강제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이니까 우리가 요지가 등장할 것 같아요. 이 유치가 맞다면 이런 얘기가 등장할 것 같습니다. This comparison, 이러한 비교는 illustrate, 설명을 합니다. 뭘 설명하냐면 a fundamental point, 즉 근본적인 지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 지점이 뭐냐면 instead of being limited by the environment, instead of는 내 뭐뭐를 대신해서라는 수거죠. being limited, 우리가 제한되어지는 것 대신에 라는 뜻이겠죠. 뭐에 의해서 제한되어지냐면 the environment, 환경에 의해서 제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자연이나 환경이 우리를 제한하거나 우리가 그것에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we learn to shape it to our own ends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learn to shape, 여기서 shape이 핵심 단어죠, 그렇죠? 형성하다, 만들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it은 environment가 되겠죠, 그렇죠? 이 환경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뭘 위해서? To our own ends. ends는 끝이 아니라 여기서는 목적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purpose입니다. 우리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환경이나 자연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라는 뜻이겠죠. 자,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요지였던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문장이 요지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요지가 빈칸에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1번 imposing ourselves on nature. impose는 강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를 어디에 강요하냐면 자연에 강요한다. 다시 말해서 자연에게 이래라 저래라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1번은 굉장히 매력적인 정답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2, 3, 4, 5번도 마저 보겠습니다. Limiting our ecological impact. 우리가 제한을 합니다. 우리의 생태적인 영향력. 우리가 자연에 영향을 미치는 걸 최소화한다는 얘기인데 전혀 아니죠, 그렇죠? 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2번은 안 되고 yielding our land to mammals라고 했습니다. yield는 앞에 cause, 산출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양보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의 땅을 to mammals, 포유류에게 양보하는 것. 양보 안 하죠, 그렇죠? 우리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encouraging biological diversity. 북돋아주는데, biological diversity는 우리 중간고사에 나왔던 단어 같아요. 생물의 다양성을 우리가 북돋아주고 있나요? 아니죠. 우리가 필요한 이런 domestic mammals,
얘네만 키우지 나머지 동물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히려 뭐 학살하거나 죽이는 그런 케이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반대 개념입니다. 그렇죠? 자, 이것도 반대 개념이고요. 5번 doing useful work for the environment. 그렇죠? 우리가 좀 더 유용한 일을 하는 것, 자연을 위해 유용한 일을 한다. 우리는 이것도 반대죠. 그렇죠?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이 다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번 중에 1번밖에 정답이 없고, 네, 요지도 쉽게 마지막에 언급이 됐기 때문에 네, 쉽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3번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36번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36번 문제는 순서 맞추기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매번 얘기했듯이 순서 맞추기는 네, before old before new를 따라가야겠죠. 그렇죠? old before new. 이 얘기는 뭐다? 어떤 글이 전개될 때 A라는 정보가 있고 B라는 정보가 한 문단에 나왔어요. 다음 문단에 제시하는 정보는 네, A, B 중에서 이 끝에 B에서 나왔던 정보와 유사한 정보거나 혹은 동일한 정보를 한번 제시해 준 다음에 새로운 정보를 제시해 주고, 이 다음 글에 나오는 거는 또 역시 C나 C-를 제시한 다음에 D를 제시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서 맞추기는 이 링킹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한번 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모칸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Mark Grant Overtor Grant and Overtor examined the extent to which information about jobs flowed through the weak versus strong ties among a group of people 이라고 했습니다. 동사는 examin이라는 동사였죠. 자, 마크라는 사람이 이제 연구를 좀 해본 거죠. 뭘 연구를 했냐면 extent라는 단어에 형광펜을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핵심 단어였어요, 그렇죠? 정도라는 뜻입니다. 어떤 정도를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뭐에 대한 정도냐면 여기서 네, 관계대명사로 설명이 나왔던 거죠. 자, 뭐에 대한 정도냐면 information about job, 그 직업에 대한 정보가 flowed, 흐르는 겁니다. 유입되는 정도를 한번 파악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뭘 통해서 유입이 되어지냐면 weak, 약한, 그 versus는 우리가 vs라고 하는 그런 단어죠. 뭐뭐 대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weak versus strong이니까 약한 연대와 약하거나 강한 ties, 연대에서 나오는 정보의 유입의 정도를 파악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자, 이 네모칸은 일단은 글의 전개를 해야겠죠. 이 네모칸은 뭐에 관한 얘기냐? 네, 일단은 네, 직업의 정보 유입의 정도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대학이나 직업 선택할 때 누구로부터 정보를 많이 얻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상은 강한 연대 관계가 있거나 혹은 약한 연대 관계가 있는 그룹에서 어느 그룹에서 우리가 정보를 더 많이 얻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으니까 일단은 실험의 주제를 얘기해 줬어요. 직업의 정보 유입의 정도를 파악하겠다. 특히 어떤 관계에서 얼만큼 나오는지. 주제만 아직은 제시했기 때문에 연구 주제만 제시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글에서 나와야 될 거는 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발견 내용을 언급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발견 내용이 이제 A, B, C 중에서 뭐가 나오는지 이제 첫 문장부터를 살짝 훑어보면 될 것 같아요. A는 This means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that they might have information that is most relevant to us. 제 정보가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아직 기본적 사실을 얘기하기 전에 너무 심화된 내용인 것 같고요. 3번도 보면 B도 보면 Their information is more noble. 그들의 정보라고 했는데 지금 그들의 정보가 강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 한번 얘기가 나온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A, B는 아닌 것 같고 C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은데 C를 읽어보니까 He found that 그쵸 그가 알아낸 사실이 대시다 라고 하는 거니까 기본적 발견 사실을 제시해 주는 거는 C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C부터 읽어보겠습니다. C 내용은 이렇게 돼요. 그가 found that 알아낸 사실은 바로 대시입니다. 어떤 사실인지 볼까요? Only a sixth of jobs that came via the network were from strong ties. With the rest
coming via medium or weak ties. And with more than a quarter coming via weak ties라고 있습니다. 문장 길지만 천천히 동사부터 찾아봅시다. 자, 오직 a six는 여기서는 6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6분의 1의 직업들이죠. 근데 그 직업이 어떤 직업이냐? 이 직업에 대한 정보겠죠. 그렇죠? 오직 6분의 1에 대한 정보에 대한 직업은 that came via 형광펜 via는 뭐뭐를 통해서라는 뜻이죠. 그렇죠? 뭐로부터 오냐면 그쵸? 이런 관계망으로부터 오는 정보, 직업 정보의 6분의 1은 이게 주어고 진짜 동사는 워겠죠. 그렇죠? 어디로부터 오냐? From strong tie. 강한 연대에서 온다고 하네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직업 정보의 유입이 이제 여기서 구체화되는 것 같아요. 구체화시켜서 유입 1. 강한 연대로 오는 게 연대 관계에서 오는 정보가 몇 퍼센트? 네, 6분의 1이니까 대략 계산하면 한 16에서 17% 되는 것 같아요. 17%는 여기서 오고 나머지는 다 이제 중간 연대 관계거나 약한 연대 관계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나머지 부분이니까 몇 퍼센트가 될까요? 네, 84%. 83에서 84%는 중간 연대랑 약한 연대 관계에서 정보가 유입이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설명 계속 나옵니다. 콤마 찍고 그리고 with the rest coming via medium or weak ties. 나머지 나머지죠, 그렇죠? 나머지 뭐로부터 오냐면 coming via medium 중간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or weak tie. 그 다음에 약한 대연대 관계에서 나머지들이 다 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추가 설명 세미콜론으로 추가 설명돼요. And with more than a quarter coming via weak ties. 그 나머지 중에서도 약한 연대 관계에서는 a quarter는 4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 약한 연대 관계는 나머지 4분의 1, 약간 25%. 그럼 중간 연대 관계에서 오는 퍼센트는 대략 58에서 5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생각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강한 연대 관계에서 정보를 더 많이 받을 것 같지만 사실상 17에서 16%밖에 받지 못하고 나머지 친하지 않거나 나랑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정보가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얘기로 이제 끝났는데 마지막도 보죠. Strong ties can be more homophilistic 이라고 있습니다. homophilistic은 어려운 단어라서 밑에 나와 있어요. 동족, 친화적이라는 거는 뭐냐? 가족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가족. 이 강한 연대의 예시는 누구냐? 가족이거나 혹은 Our closest friends are often those who are most like us 라고 있습니다. 또 이런 강한 연대의 사람들은 주로 closest friend, 가장 친한 친구들을 말하겠죠. 이 친한 친구들은 종종 어떤 사람들이냐? were most like us. like은 좋아하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뭐뭐와 같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 자, 친한 친구에서도 강한 연대가 나타나는데 이 친구들은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구나. 이게 사실관계를 그냥 이제 제시를 한 겁니다. 수치로. 자, 근데 마지막 부분이 올드 비평에 따르면은 나랑 비슷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정보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A, B 중에서 요거로 끝났기 때문에 끝부분이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정보. 이거는 강한 유대관계죠. 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우리가 나와 비슷한 사람에서 나온 정보는 어떨까요? 새로운 정보일까요? 아니면 좀 익숙한 정보일까요? 아마 익숙한 정보일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문단은 일단 A부터 읽어볼게요. This means that they might have information that is most relevant to us. relevant라는 단어가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연관성이 있다. 이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는 이미 내가 알고 있거나 좀 친숙한 얘기인 것 같고 B에서 나오는 거는 뭘까요? Their information is more novel. noble은 앞에서 배웠어요. 새롭다라는 뜻이겠죠. 그럼 나와 익숙한 사람, 나랑 비슷한 사람에게서 나온 정보는 새롭다기보다는 relevant 하겠죠. 정답은 A로 시작하면은 올드 비포뉴를 잘 따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풀면은 뒷부분은 실전에서는 안 풀어도 되겠죠. C, B가 정답이 될 것 같은데 정말 그런지 검증해 보겠습니다. A로 계속 읽어보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대시다라는 거겠죠.
여기서 this가 가리키는 바는 앞에 C 문단의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대신하는 내용을 먼저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대신 뭐라고 나오냐? They might have information. 그들은 아마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information,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정보냐? That is the most relevant to us.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정보긴 하지만 연관성 있는 정보긴 하지만 버릇이 나왔어요. 또한 어떤 정보를 갖고 있냐면 it means that it is information to which we may already be exposed. 그치? 여기 지금 키워드였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또 뭐냐면 저기서 it은 가주어 아니요 가주어가 아니네요. 그렇죠? 여기 앞에서 나타낸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것은 that을 의미합니다. that 안에가 더 중요하겠죠? It is information. 이것은 이런 정보를 말하는 겁니다. to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네 앞에 information 꾸며주는 거죠. 우리가 already 이미 be exposed. exposed는 노출되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이미 노출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미 들어봤던 내용일 수도 있다라는 뜻이겠죠.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 나온 정보는 장점이 뭐냐면 나에게 연관성이 높은 정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단점도 있어요. 단점 뭐냐?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정보. 그렇죠? 그럼 나한테 연관성이 높더라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굳이 더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단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in contrast 형광펜 대조적이니까 이제 강한 유대 관계에서 나오는 정보 얘기를 해줬으면 약한 유대 관계에서 오는 정보에 대한 얘기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바로 나오네요. Our recurrent relationship are often with people who are more distant both geographically and demographically 라고 했습니다. 자, 약한 유대관계 our tie 대신에 relationship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약한 유대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종종 이런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관계대명사 who로 꾸며주는 거죠. Who are more distant. distant는 거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거리감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geographically는 지리적으로 혹은 demographically는 인구 통계학적으로 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자, 거리가 너무 멀리 있거나 아니면은 뭐 가족의 구성원이 아니거나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기다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A의 첫 번째는 올드 비표를 따라서 여기 C의 마지막 부분 내용이 언급되면서 유사한 얘기를 해줬고요. 여기서 이게 A였다면 A 다시를 해주고 지금 새로운 얘기 B를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B의 얘기는 약한 유대관계 사람들에 대한 설명하는 거죠. 지리적이나 인구 통계학적으로 거리가 있는 사람들. 요런 사람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다음 글은 당연히 뭐로 시작하면 될까요? 네, 약한 유대 관계의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정보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올드 비포 뉴가 되겠죠. 자, B 첫 번째 문장을 보면은 딱 그래요. 그들의 정보. 여기서 대여는 누굴까요? 당연히 네, 약한 유대 관계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정보는 is more noble. 노블이 핵심 단어였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직업 정보는 노블, 새롭죠. 그렇죠? 새로운 정보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정보가 등장합니다. 새로운 정보가 등장한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장도 같이 읽어보죠. Even 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게 나왔으니까 콤마 잘라놓고요. 비록 we talk to these people less frequently. 우리 약한 유대관계에 있는 사람들과는 대화를 사실은 되게 덜 나누지만 얘기겠죠. We have so many weak ties that they end up being a sizable source of information, especially of information to which we don't otherwise have access라고 했습니다. 소대 구문이 등장했는데 현관 쳐놓고 자 이건 결과예요. 이 that은 결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앞에 게 원인이고 뒤에 게 결과로 해석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have so many weak ties. 우리는 너무 많은 굉장히 많은 약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들이 they end up ing 영합펜 end up ing는 ing하게 끝나다라는 수거죠. 그들은 being a sizable source of information. sizable 영합펜 꽤 큰 상당한 크기의 정보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 정보 새롭긴 하지만 네, 특징이 뭐냐면 네, 사이즈가 크다. 정보의 양이 많아요. 그렇죠?
장점이죠. 장점이 1번이 뭐냐? 새로운 정보기도 하고 양도 많아요. 이게 장점이죠. 근데 단점이 뭐죠? 단점은 마지막 문장에 있습니다. 특히 especially information to which we don't otherwise have access라고 있어요. 그렇죠? 저기는 네. 반면에 하지만 특히 이런 정보들은 어떤 정보냐? 우리가 have access, don't have access니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정보의 질도 좋고 양도 많지만 접근성이 낮다. 이런 장단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C, A, B가 되고요. 마지막 요지를 정리하자면 이 글의 요지는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강한 연대 관계에서 나오는 직업 정보에는 연관성이 큰 장점이 있지만 새롭지 않아요. 그렇죠? 새롭지 않음. 하지만 약한 연대 관계에서 오는 정보는 새롭고 양도 많죠. 단점이 뭐냐면 접근성이 낮다. 자, 여기서 뭐가 더 좋다 나쁘다는 얘기하는 것 같지 않고 드라이하게 설명문 형식으로 연구 결과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는 글이었습니다. 정답은 CAB가 됐고 36번 문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